네, 이번 코너는 유한타증권 김동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지난주 한 주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힘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의 파월 연준 의장께서 굉장히 고금리 기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전쟁 이슈까지 더불어진 모습으로서 지난주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 S&P가 2.4%, 나스닥은 3.16%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20일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짙은 파란색이 이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고 옅은 파란색이 이제 저번 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어찌됐든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기조가 가장 큰 비중인 3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음 부분이 23%, 그리고 경기 침체, 하드랜딩이 21%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상승을 하는 요인을 작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금리 관련된 기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한 주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주 안에서 빌 CEO는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단은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었죠. 분명히 그 10년물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숏배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저에는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그 경제 지표보다도 더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둔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지난주와는 또 정반대인 그런 그렇죠.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산업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0.7%나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본부에서는 빌 에크먼의 그런 발언보다는 경제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어떠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조에는 키워드로서 이제 생산성 같은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장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러미가요. 최근에 채권이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튼스쿨의 제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론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두 키워드들이 저희 본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레미 시겔 교수께서 이제 왜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식을 매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AI에 관련된 생산성 증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 금리가 물론 뭐 10년에서 12년 대비 수준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GDP 성장률이라든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모습 속에서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GDP 수치부터 살펴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논하는 부분이 2개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3분기 GDP 발표치 내일 발표되죠. 지금 보시면은 뉴욕 연은 2.5%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는 1.93%,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5.4% 정말 큰 수준의 증가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3.7% 정도 지금 GDP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물론 꺾이고 있지만 24년도를 보시면 1.9% 수준으로 평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맨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센티먼트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지금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처음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러면은 GDP 예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미국 시장 탄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테마가 어디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AI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실질 임금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실질 임금이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기조로서, 그렇지만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어찌됐든 높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금리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경우는 제레미 시겔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이 소득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인플레는 오히려 둔화시켜주는 그런 요소로서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1980년도부터 90년대 이때 당시가 이제 보시면은 GDP의 어떤 부분이 더 그 영향을 끼치느냐를 보았을 때 고용인가 또는 생산성인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고용 증가가 더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고용이 막 일어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짓는다든지 그런 인프라를 건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GDP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런 구간인데, 이때 당시에 실질 금리가 4에서 7%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90년에서 2000년대 이때 당시에 인터넷 시대가 발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시면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GDP에 영향을 끼친 게 55%, 즉 반세기 전 세기 전보다도 지금 2배 이상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 구간이죠. 이제 2000년도 넘어선 그런 구간에서 인터넷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실질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2%대 수준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이 GDP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66%를 차지하면서, 즉 생산성 향상이 계속해서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GDP가 발전이 되고 그와 동시에 실질 금리는 이렇게 꺾여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이 72%, 즉 앞전의 인터넷 시대보다도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AI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실질 금리를 충분히 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도 1% 내외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뭐 ASML, 램 리서치, TSMC 이런 굵직굵직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발표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미진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24년을 기점으로 25년에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그러면은 미국 경제 하반기 지금 여러 요소들이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의견을 보인 기관들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이 1995년에서 2000년도 때와 약간 비슷한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딱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대한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가계 펀더멘털 튼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95년도 당시에서 2000년도 당시
이때 당시에 미국인들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고작 70%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지갑이 두둑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생산성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 구간이 있죠.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지지부진하게 뭐 5에서 4.5%, 4% 이렇게 가는 구간을 연출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토대를 하면서 이때 당시 그 생산성이 연평균 5년간 2.6%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98년에 잠깐 외환위기가 있었던 부분에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렸던 구간을 제외하면요. 95년에서 98년까지 S&P 500이 무려 148% 올랐습니다. 즉 금리는 내려가고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리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이 구간에 S&P 500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요. 나스닥도 이 구간에 16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있었던 금리를 다시 올렸다가 다시 이제 괜찮네라고 이제 금리를 내렸던 98년에서 2000년대 당시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S&P 500이 2년간 약 70%가 상승을 할 때 나스닥이 무려 28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서 2008년 이 구간에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결국 저희가 맞았던 글로벌 외환위기를 맞았죠. 그때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금리 인상을 지난 3년간 쭉 금리 인상을 했다가 2006년도 중반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2년간 연평균 1.26%의 생산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S&P 500이 대략 50% 정도 그리고 나스닥도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는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계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는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도 100%에 가까워서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생산성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연관성을 찾기에는 힘든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내년에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금리를 저희가 지난 2년간 보았던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의 기준 금리의 전망치가 약 4에서 4.5% 정도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연평균 지금 보시면 0.29%, 1.3% 정도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그 AI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23년 1분기 이후 그리고 23년 2분기 때 무려 전분기 대비해서 생산성이 3.7%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발표될 생산성이 과연 얼마나 더 증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적들에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AI가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금리는 이제 하락 기조에 나오고 생산성은 조금 더 오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95년에서 2000년 그 당시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지금의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들을 점검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AI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업들의 실적 중에서 AI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럼 MS를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빅테크 7개 기업들에 있어서 그 기업들 중에 어느 하나 사실 AI가 빠진 기업이 없습니다. 다 자체 칩을 생산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생산을 했거나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도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부분에서 챗 GPT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자체 소프트와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료화까지 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에서 당연히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한 그런 모습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네.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까지 저희 본부에서는 조금 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클라우드 점유율도 지금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AI 하면 또 떠오르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엔비디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무서운 기업이다. 어디까지 해먹을 것인가. 과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가는 그런 기업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조 달러를 한번 달성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터넷 시대에 시스코가 무려 뭐 3,000에서 5,000%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시스토라는 기업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섭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GPU를 이미 씹어먹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어제장에서 이제 CPU도 발표를 만들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 이미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를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미 자체 하드웨어와 자체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고 앞으로 대체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가락으로 우리 볼펜을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로보틱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미 작년에 얘기를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펀더멘털적으로 더 들여다보시면 보실수록 정말 투자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밸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의 밴드로 살펴보시면요. 그렇게까지 아직 비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PER 밴드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야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고밸류는 아니었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아직 들어가기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AI 관련해서 TSMC 실적으로 봤을 때도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늘 확수고대하던 3나노 매출 언제 나오나 이것을 굉장히 고대를 했는데 드디어 발표를 했죠. 3나노 매출이 이제 뭐 최초 발표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뭐 6%가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아시겠지만 AI 시대로 돌입하면서 점차 낮은 나노미터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7나노미터 이하를 이제 3단 공정으로 해서 굉장히 AI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5나노미터 공정의 매출 비중이 이미 37% 그리고 7나노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매출 마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3나노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출과 더불어서 마진율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신 있게 PC와 스마트폰 섹터에서 어느 정도 수요 둔화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AI가 접목된 PC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거시적으로 안 걸까요? 현대차에서도 AI 반도체 스타트 기업에 64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기존의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과연 될까? PC를 쓰지 누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을 누가 쓰냐? 이렇게 세상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도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누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전기차를 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앞으로도 세계 시장 점유율에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AI 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0월에 수출입 현황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4분기 수출 경기 초입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20일까지 수출액 규모가 338억 달러 해서 전년 대비 4.6% 성장을 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량을 보았을 때는 8.6%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 있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부분이 특히나 YOY 24.7%로 가장 견조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전해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증가량이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4%였는데 10월 달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6.4%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서 점차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도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더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를 위주로 포트를 정비를 할 때 한국 기업에서도 분명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을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의 수출이 감소폭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골디락스 시장의 안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AI가 될 것 같네요. 그 시장의 힘 우리도 받아서 증시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동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